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도 좋진 못했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락이 됐고, 이제는 경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기에 대해서는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버핏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본주의는 승리한다, 미국 경제는 강건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워렌 버핏에 대한 말은 월가 투자자들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말했던 워렌 버핏조차도 현재는 171조 정도의 현금을 쟁여두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낙관론들의 힘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시장의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목해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반토막이 난 주식입니다. 5월 주도주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6월, 7월, 길게는 8월 달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의 수혜주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가도 되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경험했던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특히나 이 로봇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접목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산업들에도 빠른 속도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녹아 들어가면서 엄청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무신사의 물류창고에서 자동화 로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리량이 엄청난데, 여기에 있는 이 로봇들이 물류를 잡고 막 이동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신사의 물류 전문 자회사인 무신사 로보틱스는 올해 처음으로 물류센터에 도입한 합포장 로봇으로 업무 효율을 개선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 2월부터 경기 여주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합포장 로봇을 운영을 했고요. 상품을 스캔해서 주소지 기준으로 분류해주는 물류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즉, 이걸 딱 찍었을 때, 아, 이거는 경기, 이거는 인천, 이거는 서울, 이거는 부산, 대전. 기존에는 이 일을 사람들이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했던 시기보다 처리량이 900% 이상, 즉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패킹 효율도 300% 이상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글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로봇은 오히려 그것을 찍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옮기기 때문에 오류도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 업무 처리 속도로 인해서 물류 시스템 혁신 덕분에 당일 출고율이 지난해 말에 4분기에 82% 수준에서 올해 1분기 말에 98%까지 향상이 됩니다. 물론 연말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물류량이 언제가 더 많았냐, 이것까지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 처리 속도로 인해서 당일 출고율이 엄청나게 올렸다는 사실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이 당일 출고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실질적으로 쿠팡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당일 배송, 총알 배송으로 인한 성장이 엄청난 영양분이 돼서 성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량이 빨라지면서 당일 출고가 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한 인식은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화 로봇을 사용해서 출고가 빠른 기업과 자동화 로봇을 사용하지 않아서 출고가 느린 기업이 나뉠 수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밑에 자회사가 있는 회사라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 물류창고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자동화 로봇을 이용하는 물류창고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러한 물류일만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구인난도 있고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서비스 로봇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로봇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절실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가 로봇 부분에 대한 투자 배경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롯데 같은 식음료계의 강자도 절실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현재 국내 식음료 사업의 강자가 롯데죠. 그러한 롯데조차도 인건비 부담을 이대로 두면은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현재 시간당 1만 원에 근접을 했죠. 한국이 벌써 1만 원에 근접을 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5달러에서 2020년 6.5달러까지 임금이 30% 상승을 했습니다. 멕시코, 베트남 같은 기간 25% 상승을 했어요. 대다수의 선진국들, 뭐 미국도 그렇고 거의 대다수의 일본도 그렇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이미 진입을 했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인 중진국 국가 임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문제, 구인난에 대한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로봇의 중요도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봇의 생존이 달렸다. 고객이던 삼성, 현대차도 이제는 공급자로 변신을 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입니다. 대표적인 수출국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리튬 같은 이런 원자재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건을 갖고 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국가인데 그런 국가인 만큼 이러한 신사업에 상당히 목마른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 성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삼성전자, 자동차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고요. 그러한 기업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수혜를 봐왔던 기업들, 화낙, 야스카와 전기,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일본 기업들이 그 수혜를 지금까지 독점해 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간단한 제조업, 산업용 로봇들이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접목되면서 고도화가 되면서 단순한 조립, 무거운 걸 옮기고 단순한 걸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의 제조 공정 그리고 서비스업 등의 로봇 활용에 대한 확신이 들자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신 치킨도 튀겨주고 로봇이 대신 배달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해서 선진국들이 현재 리슈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죠. 중국에다가 공장 짓지 말고 우리나라에다 공장 지어라. 미국에다 지어라. 유럽에다 지어라. 해외에 나와 있는 공장들도 전부 다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국 이익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공장들이 그런 공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신규 공장들이 계속해서 증설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봇에 대한 인식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드렸죠. 로봇 기술력이 많이 커졌고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중요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처럼 미국의 공장이 많이 지어지는 시기에 로봇을 수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로봇에 대한 기술력, 사람들에 대한 인식 바뀌면서 인건비까지 올라갔다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흐름이 더해지면서 로봇 산업의 성장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슈어링에 대해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이 현재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 이번에 건설 지출이 사상 최대인데 142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080억 달러가 나왔는데 반도체랑 배터리가 가장 크죠. 아까 말했던 로봇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생산에 대한 효율성이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미국 정부 지원에 집중된 사업이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차피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때 짓겠다는 거겠죠.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조업 건설이 많은 미국 시장을 기회로 국내 로봇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출원된 지능형 로봇 특허가 63%나 증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존의 로봇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로봇 사업을 하지 않았던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특허를 출원을 하고 늘리고 있다는 것이 현재 특징이고 중요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봇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미국, 일본, 중국이 한국의 로봇 단품 및 부품 주요 수입국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일본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고요. 아까 전에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일본 기업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독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고 전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등등이 있는데 이 규모가 절대 작지가 않다는 거죠.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로봇이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1위 기업,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어 있진 않지만 아니면은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밖에 수많은 로봇 기업들 보면은 영업이익이 엄청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데 해당 산업은 정부의 투자가 없으면 사실 급속도로 성장하기 쉽지 않은 산업이에요. 1980년에 이미 대우중공업은 최초 국산 로봇인 노바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성공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용전 로봇 등을 만들어서 산업용 로봇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로봇이 현재 기술력이 많이 밀리는 게 다 정부 투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 20년 전에는 로봇 불모지였어요. 로봇 분야 국제학회에 발표된 논문도 없고 알려진 기업들도 없었는데 유럽에서 어디에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더해지니까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011년도부터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 로봇 관련 강력한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미국도 대표적으로 로봇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국가로 알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1980년대부터 정부가 로봇 기술 개발과 우수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80년도에 최초의 국산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때 일본과 같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됐다면은 물론 어느 정도의 투자는 됐지만 공격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의 로봇의 위상이 좀 달랐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투자가 될 것이냐? 될 예정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내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수행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했습니다. 그 국빈 방문을 수행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죠. 이 장관 일행은 스팟, 아틀라스, 스트레치 이런 로봇들의 동작 시연을 보고 AI가 융합된 첨단 로봇이 차세대 로봇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첨단 로봇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거점 구축을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그 지원 전략을 올해 상반기 내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로봇에 관련된 지원 내용, 거기에 더불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로봇 산업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현재 로봇 상장자에 대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단순히 그냥 테마성으로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불경기로 인해서 벤처 투자 자금 공급이 꽉 막혔는데 로봇만은 예외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투자 대기표까지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기 이 강력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내 상장사 로봇 10개에 대한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에서 4조 4천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조 로봇도 있고 이제 막 육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용 로봇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진짜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로봇 산업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따지면 내연기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용 로봇으로 이 흐름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봇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7%로 관측이 되는데 뭐 AI나 클라우드 등으로 융합기술 로봇이 접목된다고 했을 때 서비스 로봇 산업은 연 37%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용 로봇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 지금 로봇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두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회장이 직접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지분을 인수할 정도로 로봇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강박이 상당히 큰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그런 현대차 그룹이 로봇 친화형 빌딩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지스 자산 운용과 로봇 친화형 빌딩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이번에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빌딩에서는 실내외 배송 로봇도 운행을 하고 무인 주차 로봇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접객도 하고 전기차 충전 로봇 그 로봇 현대차에서 만든 거 있죠. 충전을 알아서 하고 충전이 다 되면 빼가지고 이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까지 만든 충전 로봇입니다. 거기다 퍼스널 모빌리티, 무인 택배 시스템 등의 로봇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개발됐던 모든 로봇 기술을 다 접목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준공 예정인 이지스 자산운용의 스마트 오피스 빌딩 팩토리얼 성수에서 로봇 친화형 빌딩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로봇 산업의 선두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가 다양한 시도로 로봇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속도가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속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둘씩 시장에 주도되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올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로봇 성장의 수혜주 중에서 진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주목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많은 로봇 종목군들이 있고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군들도 있는데 오늘은 5월 달을 넘어서 6월, 7월, 8월까지 꾸준하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로봇 저평가 대장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두산입니다. 아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때문에 두산인 거 맞냐? 그것도 맞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미국 최대 산업 자동화 솔루션 기업 로크웰과 손을 잡고 북미에서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동 로봇 개발도 하고 독점 공급도 맞손을 잡았고요. 이 로크웰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0개 이상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고요.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제조업 생산 시설 자동화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가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60%가 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한 해 동안 미국에다가 투자되는 공장의 규모가 142주죠. 정확히 말하면 올해 완공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의 반도체 아니면은 배터리, 바이오 등등등 해서 건설에 투자되는 게 142조 규모인데 지금 매출의 비중이 60%라고 하니까 이 중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142조에 대한 60% 비중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얘네의 매출의 60%가 북미에 있다는 거고요. 북미에 대한 시장의 매출 캐파가 커진다는 거는 얘네에 대한 매출 캐파가 같이 커질 수 있고요. 얘네와 손잡은 두산 로보틱스도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강한 재료를 갖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됩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세계 협동 로봇 중에서 가장 많은 13개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가장 많은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로봇들을 납품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두산을 가장 1순위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상용화,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의 첫 적용이라는 내용인데 자율주행 물류 로봇과 고정노선 물류 로봇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와 현대모비스의 미국 공장에 내년부터 물류 로봇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실 현대와 관련된 계열 기업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현대의 기술력과 현대라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갖고 있는 만큼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분야에서 두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두산과 현대위아 둘 다 꾸준하게 끌고 가셔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하셔서 분할 매수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알림 설정과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